자, 첫째. 자, 호모 소시올로지쿠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저도 발음이 안 돌아가는데요. 이게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다 라는 대전제가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신건강의학자로서 여러분을 딱 일주일 내로 우울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독방에 혼자 지내시면 거의 100% 모든 인간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바로 뇌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감정적인 이상이 오는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하지만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욕구를 가집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 일종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아울러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끼고 싶은 제 욕구와 또 실제로 관계를 오래 잘 맺는 데 필요한 능력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사회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이를 보실 때, 혹시 나를 보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자꾸 같이 놀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혼자만 있고 싶은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과연 그 사람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관계를 오래 내가 맺는지 못 맺는지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은 아 내가 사회성이 괜찮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의 내가 일단 있으려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의외로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것보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회성이 떨어져요 하는데 이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흐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흐릿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성은 보나마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성은 나와 남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와 남의 관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진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에서 나와 남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나와 남의 관계는 다릅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제대로 됩니다. 생각보다 사회성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어머님들은 사회성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단순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의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의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 자신의 어떤 성숙도보다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쪽으로 먼저 가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자기 자신부터 잘 인지하고 친구 잘 이해하고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맥락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감이 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슬라이드죠. 선생님이 이걸 왜 내셨을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회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이 뇌에서 오죠. 이 뇌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 건데 이게 이제 우측 뇌의 안쪽 부분이죠. 이 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얼굴 표정을 봐야 되니까 그죠? 또 판단력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뇌의 영역들이 따로 혹은 함께 서로 연결돼서 사회성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뇌의 기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이 뇌는 태어날 때부터 어른의 판박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면서 많이 변합니다. 언제까지? 만 15세까지. 그래서 사춘기까지 결국 뇌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이들은 자꾸 뇌가 크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회성에 대한 부분조차도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의 구조라고 제가 썼는데요. 사실 심리학자에 따라서 마음의 구조에 대한 부분은 참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프로이드 거를 잠시 들고 나왔어요. 물론 아주 옛날 선배님이라 그분의 이론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은 마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나를 인지 못하는 영역. 의식은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부분. 전 의식은 흐릿흐릿하게 떠오르는데 똑바로 생각을 해야지 떠오르는 것.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여러분 사회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회성에서 무의식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대인관계에서 영역은 대부분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한테 대하는 버릇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성이야말로 이 무의식의 마음의 작용 영역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대구시 교육청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지만 교육이란 영역이 의식과 약간 전의식까지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보다 교육이 우리 마음의 구조에서 하는 양을 보면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특히 사회성과 같이 무의식이 많이 큰 부분은 무의식적인 학습이 한 70% 되고요. 아마 의식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30% 정도라고 저는 생각까지 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말씀 들으면 기운이 좀 빠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30%라니 그럼 70%는 집에서 가지고 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서운 저는 진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은요 가끔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는 어머님은 의식의 교육만 시켜서 그러신 겁니다.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예의 같은 경우에 내뱉게 되는 거는요. 대부분이 가장 어릴 때 밀접하게 본인과 함께 자기가 믿고 의지하면서 자랐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렇게 하라는 교육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거나 부모의 태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되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부모님들이 행동을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한 만으로 6세 이전까지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릴 때 무의식적인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지 학교 가서 선생님들께서 의식적 교육을 하실 때 잘 먹힙니다. 저는 이게 마음의 구조가 이게 간단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현대 제가 지금 의학으로 아이들을 치료하시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회성은 뇌의 기능이고 아이들은 뇌가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발달하는 순간은 계속 사회적인 능력도 바뀐다. 두 번째, 사회성 영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의식의 영역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은 적다. 그래서 너무 교육하고 막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는 걸로 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의식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사회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비곱스키의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라 그러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학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아까 의식적인 학습이겠죠. 우선 애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고요. 아이가 아예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도와주면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영역은 이 도와주면 아는 영역을 치고 들어가면서 아이가 모르는 것도 알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저는 바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이나 사회성 교육도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알고 있는 건 가르칠 필요가 없이 잘 하겠죠. 하지만 아예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알게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적당히 모르면서 적당히 아는 이 영역은 누가 학습이나 또 제대로 된 교육으로 도와주면은 쉽게 아는 영역으로 가서 아이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선생님들께서 특히 가르치실 때 이 영역을 잘 건드리는 게 사회성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동떨어져서 안 되는 아이를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한테 맞추기 위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그게 그 아이로서 너무 모르는 영역인데 그것을 계속 건드리시면 영원히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딩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이 영역부터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게 어떤 아이는 역량이 좋아서 이것이 좀 더 다른 애보다 높다면 어떤 애는 좀 더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그 눈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만이 하나마 사회성도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결국 두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자, 경험과 또 사회 정서적 발달이 일어나면은 그제서야 마음이 발달하고 대인관계가 발달해서 어른이 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험과 사회 정서적 발달을 뇌도 발달시키면서 계속 우리가 자극을 줘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이 단계에 있는 거고요. 만 18세가 지나면, 아니 제가 볼 때 만 15세쯤 되면 이게 좀 상당히 굳습니다. 뇌가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마음이나 기본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1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 한번 생기고 나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